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영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재 30쪽 제2장입니다. 제2장 보시면 회계의 기술적 구조 나왔죠? 제1절 회계의 순환 과정. 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환이라는 게 뭐예요? 순환 과정. 도는 거죠?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래가 아닌지를 뭘 하죠? 식별을 합니다. 식별 그냥 간단히 설명 볼게요. 거래가 정보인지 아닌지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상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지요. 장부에 기록하고 무엇을 하죠? 결산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결산을 통해서 무엇이 작성됩니까?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지요. 그럼 그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고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환 과정.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해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그 작성 토대로 해서 어때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결국 재무제표가 있을 때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다. 그죠? 이렇게 그럼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왔죠. 그러면 의의는 읽어보시고요. 2번 회계 순환 과정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거래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란 회계 정보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거래란 회계 정보를 말해요. 그러면 자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거래 그죠? 가다 오다 그죠? 거래 이거죠. 거래 갈 것자 올레자.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계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회계상의 거래를 말해요. 회계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부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 장부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부에 기록하고 싶냐 이지. 회계장부에 어떤 걸 기록하고 싶냐. 회계장부에 기록될 것을 회계장부에 기록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적겠다. 자산, 부채, 자본을 변동을 적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재산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그죠? 그러나 의미가 좀 달라요.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판다. 현금 돈을 빌리다.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일상생활에서도 거래고 회계상에서도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런 매매 계약을 했다. 임대차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건 일상생활의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산, 부채, 자본을 변동이 있어야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산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일상생활의 거래입니다. 여기가 일상생활의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어때요?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뭐한다?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뭐한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거래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을 자 이게 우리 시험 16회 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뭐 있느냐? 첫 번째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만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만 맺었어요. 계약만 했어요.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만 했어요.
주문. 여러분, 이 계약은 뭔지 알죠?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다.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다. 어때요? 자사무치자본 변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입니다. 주문만 했어요. 제가 어저께 짜장면 주문했는데 아직도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사무치자본 변동을 가져온 게 없죠? 그래요. 주문만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문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럼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직원을 뭐하다? 직원을 채용하다. 채용. 월급 300만 원 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내일부터 나와요. 채용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했어요. 보관. 여러분, 창고가 비좁아서 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다. 이건 어때요? 재산상의 변화가 없죠? 예? 이거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겠고요. 그러나 보관하고 보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무슨 약속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자,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실을 했다. 도난, 분실 또는 도난 또는 파손 이런 것들 또는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는 어때요? 일상생활 거래가 아니죠. 그러나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재산상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랍니까? 지나가다가 불 나면 거래가 발생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자사무치자본의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재.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대손이라는 게 뭐죠? 누구나 마음속으로 대손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손. 떼인 걸 뭐라 그래요? 대손. 그죠? 회수불능되다. 못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감가라는 얘기는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가치가 감소된 걸 뭘로 인식하지?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감가. 그죠?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상대방이 없더라도 재산상의 변화를 가져오면 뭐다?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다시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뭐한다? 일치한다. 그죠?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계약, 주문, 채용, 보관, 약속, 의뢰 이런 것들은 재산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죠? 거래가 될 수 없겠고요. 그러나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감가가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됐다, 이런 것들은 재산상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담보로 제공했다. 무슨 제공? 담보 제공. 그죠? 내가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는데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죠? 소유권 이전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이 차 누구 거야? 내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 제공도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을 제공했다. 무슨 제공? 신용을 제공했다. 신용 제공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을 서주다. 여러분, 보증을 서주면 걱정거리가 생긴다. 그죠? 이 걱정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발부채로 갑니다. 무슨 부채? 우발부채. 어때요? 신용 제공, 보증을 서주다. 그럼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채를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선을 봅니다. 선을 보는데 식대비가 얼마나 왔냐면 5만 원이 나왔어요. 식대비가 얼마나 왔다고요? 커피값이 5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내야 되나요? 예? 누가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누가 높아요?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남자가 높죠? 남자가 내야지. n분의 1 합니까? 쫀쫀하게? 남자가 내야 되겠죠? 그럼 몇 프로 이상을 말하냐면 50%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몇 프로를 의미해요? 50%를 의미합니다.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몇 프로 이상? 50%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죠? 이러한 부채를 가능성이 높고요. 여자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높다? 낮다. 여자는 어떤 생각하죠? 설마 이거 내가 내겠어? 이 생각 같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때 금액도 얼마 추정이 가능하고 금액을 실냈으니까 측정 가능하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러한 부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편하게 들어보세요.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무슨 부채? 충당 부채.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때 높다는 얘기는 몇 프로? 50% 이상 남자가 낼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5만 원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채를 뭘로 인식한다? 충당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설마 이거 내가 내겠어? 이러한 부채를 우리는 무슨 부채라고 그래요? 우발 부채. 그런데 이 우발 부채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충당 부채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얘는 당당하게 재무제표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뭘로 공시한다? 부채로 공시합니다. 뭘로 공시한다?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인식하고요.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야. 가능성이 어느 정도다. 희박하다. 이러한 부채를 우발부채로서 뭘로 공시하느냐?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보충 설명해라 이거지요. 뭘로 공시한다?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주 해가지고 혹시 남자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13회, 14회 연속 출제됐습니다. 보세요.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OX, O. 우발부채도 부채로 공시한다. OX, X. 우발부채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부채로 인식한다. OX, X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충당부채. 가능성이 거의 없어. 희박하다. 그럼 뭘로? 우발부채는 주소로 공시한다는 거 참고로 설명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현금 이외의 자산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안 써도 됩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차입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차입했다. 여러분, 현금은 어때요? 현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빌려오던, 훔쳐왔던,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나 현금 이외의 자산, 즉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다. 여러분, 친구가 자동차를 내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다. 내가 자동차를 빌렸어요?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야. 그죠? 건물을 빌려주다. 건물을 빌려주다. 이 건물 누구 거? 내 거죠. 그죠? 재산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과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것에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재산상의 변화를 회계상의 재산상의 변화를 분명히 가져와야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즉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으켜야만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1쪽에 나와 있죠. 1번에 보시면 31쪽에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 읽어볼까요? 상품, 비품 등의 매매, 채권, 채무의 발생과 소멸, 비용의 지급, 수익과 발생, 화재 및 도난에 의한 손실 또는 비품, 건물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소모되는 거 이렇게 나왔고요. 줄칠 거 없습니다. 2번입니다.
회계상의